암의 스위치를 끄자 했는데 저자가 레이먼드 먹지 말아야 할 4대 유해식품과 피해야 할 식품들에 대해서 4대 유해식품이라고 부르는 것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4대 유해식품은 설탕, 밀가루, 가공된 기름, 유제품과 가령의 동물성 단백질이다. 이 식품들은 질병의 주요 원인이며 암의 스위치를 켜고 암을 촉진한다. 설탕은 암을 일으키는 주요 인이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암을 가장 많이 앓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우리 식단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엄청난 양의 정제된 설탕이다. 정제 설탕. 거기다가 또 정제 소금까지 나왔죠.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음식이 최고의 약이다. Food is your best medicine의 저자 헨리 B. 엘러 박사는 지금은 의학의 암흑시대라고 말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제고가 필요하다. 기존의 대정요법은 10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시스템으로 질병의 주요 원인이며 우리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었다. 기존 의료 시스템은 지난 세기 동안의 과학의 엄청난 발전을 따라잡고 실행에 옮기는 데 실패했다. 게다가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다국적 제약 산업과 식품 산업에 의해서 부피의 길을 걸어왔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아닌 정상 치료에 집중한다. 건강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주류 의학이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계속 아픈 상태에 있으며 증상을 관리해 주는 데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그것이다. 암에 대해서 혈관 신생은 암을 촉진한다. 혈관 신생은 기존에 있던 혈관에서 새로운 혈관이 자라나는 과정이다. 이것은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상처 치료에 있어서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종양이 양성 휴면 상태에서 악성 상태로 전환되는 기본 단계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악성으로 바뀌는 신생도 있다. 그래서 의학의 경로 9장에서 유전자 손상을 멈춰라. 세포 분열을 늦추는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와 세포 분열 속도를 빠르게 하는 유전자, 원발암 유전자가 있는데 이런 유전은 온오프 스위치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유전들이 손상되면 통제 불능의 세포 성장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암이다. DNA 돌연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려면 DNA 손상을 가져다 주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한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전리 방사선, 이온 방사선, 평균적인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진단용 엑스레이, 촬영과 의학 방사선 치료를 인한 이온화 방사선에 노출된다. 꼭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이런 종류의 방사선을 피하라. 질병의 유전적인 기원을 신뢰하는 의사들이 이런 방사선에 대해서 세포 자멸의 손상, 세포 자멸은 암을 예방하고 암의 스위치를 끈다. 세포 자멸이라는 손상되고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세포들을 몸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런 암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때때로 세포 자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세포 자멸은 늙고 불필요하고 건강하지 않은 세포들을 제거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하는 조절 장치다. 성인은 세포의 죽음과 분열을 통해 세포 숫자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세포의 죽음으로 유사 분열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자가규제가 성공한 것이다.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당신의 유전자 손상을 멈춰라. DNA 회복을 도와라. 유전자에 대해서 올바른 지시를 내리라. 유전자는 생명의 청사진이며 세포 성장, 세포 자멸, 혈관 신생 및 호흡 조절을 포함한 생물학적인 과정의 시작과 끝을 지시한다. 현대식 식단과 생활 방식은 이런 유전자를 망가뜨려서 다른 변이를 일으킨다. 유전적인 손상은 기존의 유전적인 암호 발현을 변화시킨 것과는 달리 만성 감염은 면역력을 고갈해서 암 예방 및 암과의 싸움을 어렵게 만든다. 더불어서 면역 반응은 소중한 영양소들을 더 소진하고 독소를 만들며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활성산소를 생성한다. 과학자들은 사람에게 생긴 종양 중에서 15% 정도가 바이러스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성 만성 질병, 곰팡이 감염, 세균성 감염, 기생충 감염 모두 암의 생성 과정에 역할을 한다. 모든 만성 감염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 질염의 주요 노폐물은 에틸 알코올로
대사 작용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등의 에스틸 알코올은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효소를 억제하고 감염 또 암을 일으킨다 말이죠. 충분한 수면은 건강과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숙면은 건강 유지의 필수이며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다 라고 했죠. 매일 최소한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텔레비전을 또 보거나 이런 또 운동을 하고 하루 종일 호흡을 보고 또 모으는 부위에서 햇빛을 자주 노출시키고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에서 거절하고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고 소음을 피하고 시끄러운 소음을 피해야 할 것이다. 비타민 D는 호르몬처럼 작용해서 유전자와 상호작용해서 암을 예방하는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암의 위험성은 치솟는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가장 낮은 사람들은 대장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나 높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제학술지에서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에 걸린 여성은 비타민 D 수치가 거의 3배나 낮았다. 주의할 점이 있다. 스스로서 일광욕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과다한 일광욕은 DNA 손상을 줘서 암을 또 유발할 수 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보다도 햇볕이 덜 필요하다. 실제로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엑스레이는 전립 방사선의 일종인데 전립 방사선은 보편적으로 인식된 암의 원인 가운데서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방사선은 DNA를 망가뜨리고 암의 스위치를 켠다. 전립 방사선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류의학은 여전히 진단용 엑스레이 촬영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전립 방사선이 DNA를 망가뜨리고 암의 스위치를 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사선의 DNA 손상 외에도 건강한 세포의 호흡 효소도 손상해 결국 산소 호흡 결핍을 이야기한다. 의사, 핵물학자, 엑스레이, 혈소판 응집. 혈전은 암의 생성 과정에 기여한다. 혈소판이 하나로 뭉치면 혈전이 생긴다. 큰 혈전은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작은 혈전들은 암의 생성 과정에 한 몫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작은 혈전들이 세포에 공급되는 산소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혈구들이 함께 뭉치면 산소의 흡수와 운반이 줄어든다. 지역혈구가 함께 모이면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을 통과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서 세포로 유입되는 산소 운반량은 더 적어진다. 혈전들이 제거되면 암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혈액의 흐름 속도가 좋은 상태로 유지되면 조직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글루탐산염은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는 화합물인 글루탐산소다의 일종이다. 가공 과정에서 맛이 파괴되기 때문에 맛을 더 좋게 하려는 목적으로 가공식품에 첨가한다. 이 화학물질은 암을 유발하며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 몇몇 암세포는 글루탐산염 수용체 영역이 매우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수용체 영역이 자극되면 암 과정을 촉진하고 암 성장을 빠르게 하며 암을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이야기한다. 글루탐산염은 80%에 달하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다. 글루탐산염 소다. 영양결핍. 암은 단순히 세포 내의 특정 영양소들의 결핍만으로도 발병할 수 있다. 세포의 결핍만으로도 유전자 손상은 암의 생성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다. 우리는 독소와 방사능이 유전자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전자를 상하게 하는 또 다른 것이 바로 영양결핍이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과 교수이자 미국 국립화학 또 회원인 브루스 에인 박사는 유전적 손상을 입은 세포는 필수 비타민과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방사능이 미치는 영향과 대등하거나 더 심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 미량 영양소가 암을 예방하고 노후를 늦춘다의 저자이기도 한 에임스 박사. 만약 당신의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면 당신도 방전된 것이다. 당신의 모든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되어야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충분한 충전되었을 때 모든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또 노폐물을 배출하며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 건강한 세포는 전압을 91V로 유지해서 산소와 영양을 운반해서 원활하게 한다.
암세포 전압은 보통 45mV 수준이며 30mV 정도로 낮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세포로 유입되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수준이다. 우리가 섭취하는 가공식품이 과도한 나트륨은 세포 속으로 더 많은 나트륨이 들어가도록 하고 전압을 낮추며 세포막의 전기 속성을 변화시킨다. 이것이 유독하고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가공 식사에서 그렇다는 거고, 질병 사람은 햇볕이 이렇게 세포는 빛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작동하면 수많은 유익한 효과와 함께 암을 방어하는 생물학적인 반응을 일어난다. 과학자들은 경혈이 광자 전달 시스템으로 작용해서 광섬유와 유사하게 몸 전체에 빛을 전달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비타민 D는 암 예방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D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 몸은 피부에서 콜레스테롤 또 유사화합물과 햇볕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타민 D를 90%까지 얻도록 만들어져 있다. 만약에 햇빛이 우리 몸에 나쁜 것이라면 왜 대자연이 우리로 하여금 햇볕에 의존하도록 만들었겠는가? 우리에게는 햇볕이 꼭 필요하다.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이 과도한 소금은 암의 스위치를 켜고 암을 촉진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영하 나트륨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암의 유행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할 확률이 90%나 된다고 했다. 과도한 소금의 문제다. 나트륨이 이라는 거죠. 침대에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움직임은 생명이다. 만약에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죽게 될 것이다. 운동은 영양 공급을 돕고 해독을 촉진하고 또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며 면역 기능을 높인다. 운동을 하지 않고 이런 좋은 작용들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암 환자는 가능한 한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다.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암에 걸리지만 실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14%만이 암에 걸리고 있다. 하루에 30분씩 운동하면 예방암 위험이 70%나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76년에 시작되어서 1989년에 확대된 하버드 언어사 건강연구는 여성의 건강 영향에 미치는 가장 방대한 오래된 연구이다. 신체의 경로, 만성염증. 염증은 암 스위치를 켤 뿐만 아니라 암을 촉진하기도 한다. 만성염증은 모든 만성질환의 소속이다. 만성염증은 암의 주요 원인이며 암의 성장과 전이에 꼭 필요한 요소다. 그러므로 염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염증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식단과 항염증 영양 보충제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야 한다. 암의 스위치를 끄는 방법은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다. 우리는 대체로 행복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은 내부에서 시작이 된다. 삶에서 모든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부지위 물질적인 것들은 행복을 만들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들은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 위험이 50%나 낮다. 당신의 태도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수록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암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스트레스가 암을 켜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음식 일지를 만들고 산도를 측정해서 해보자. 마음의 경로. 당신은 당신의 몸의 산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는가? 우리 몸의 산소 농도의 균형은 가장 중요한 생화학적인 균형 가운데 하나이며 산도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산성, 그것이 독소 배출이 어렵다는 거죠. 결론은 독소는 오늘 만성질환과 암의 유행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줄이는 것은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몸의 독소가 축적이 되면 세포에 산소 공급이 잘 안되고 많은 독소가 DNA를 손상해서 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한다. 독소는 중요한 소통을 방해해서 유전자에 부적절한 명령을 내리고 필수적인 대사 작용을 중지함으로써 매우 중요한 대사 과정들을 방해한다. 생화학적으로 혼란 결과 신체는 자가치유, 자가조절, 건강유지 능력에 지장을 받는다. 혼란이 곧 질병이다. 자동차를 조정하듯이 암도 조정할 수 있다. 당신이 이제
암의 원인을 알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암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벗어날지를 배울 것이다. 앞서 명시했듯이 이렇게 암에 대해서 커피 관장을 해보자. 해독에 대한 또 다른 이런 접근법으로 커피 관장이었는데 이것은 막스 거슨 박사가 이것을 개척을 했던 것이고 해독에 대해서 간을 도움을 준다. 비타민 C 플러스는 소화기의 전체 내부 관장과도 같다. 즉 물, 대변 혹은 항문을 통해서 액체를 배출해서 자연스러운 관장이 되도록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것이다. 자연 아침에 기상 직후에 공복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당일에 배출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몇 시간 내에 아스코르브산을 충분히 복용해야 하는데 때로는 필요한 양이 너무 많아서 배출을 마치는데 꼬박 하루가 걸릴 수도 있다. 완전히 희석되고 완화된 미네랄 아스코르브산 분말을 반컵의 물에 녹이고 거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린 후에 마신다. 아스코르브 몸이 얼마나 빨리 비타민C를 소모하는지 달려있다. 이것은 그래서 비타민C를 대량 메가로 할 필요가 있다. 아무 원인과 경로를 이해하기 그 하나의 질병이 있다면 그렇게 결핍이 되거나 독성이나 두 가지 원인이다. 결핍이냐 독성이냐. 그래서 영양상태 독소 마음이나 신체나 이렇게 유전자나 또 의학이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있는 거죠. 경로. 그래서 중요한 우리 통론이에요. 세포의 기능이 정체가 된다는 것은 세포가 하나의 질병이 왜 이렇게 기능이 정체가 될까요? 영양 결핍일까요? 독소 문제일까요? 마음 상태일까요? 신체 또 유전자 건강 또는 질병에 이르는 6가지 경로. 독소를 이렇게 쭉 보고 건강 질병으로 가는 6가지 경로 이를 통해서 결핍되고 독성을 쌓거나 반대로 독성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건강과 질병이라는 두 주요 도시가 있다. 이 도시에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6개가 있다. 만약에 당신이 건강이라는 도시를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건강이라는 도시다. 반면에 질병이라는 도시로 질주하게 있다면 질병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에는 질병이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다. 더 나은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질병의 원인은 두 가지.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이 바로 세포의 기능 장애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세포 또 하나는 독성이다. 질병의 원인은 두 가지 뿐인 것이다. 세포에 필요한 것이 너무 적어지거나 필요하지는 것이 너무 많아지거나 또 세포 기능 장애의 공통 근본은 결핍과 독성이다. 암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독성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포의 결핍과 독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련의 증상일 뿐이다. 암의 과정을 정지하려면 세포 기능 장애의 두 가지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암의 치료법이다. 라는 거죠. 암에 그래서 독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독소들을 산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매우 해로운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 이 활성산소는 항산화 영양소에 의해서 중화되어야 한다. 제2단계에서는 더 많은 효소를 사용함으로써 제1단계에서 산화된 화학물질을 다른 분자들과 결합한다. 그런 다음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담즙이나 소변으로 배출한다. 이 모든 단계에서 쓰일 효소, 항산화 물질, 기타 필요한 화학물질들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공급된다. 이 정밀한 시스템은 놀라운 일을 한다. 이 시스템은 식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영양분에 의존하는데 대개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 간의 제1단계 해독 과정을 항산화 영양소로 도울 수 있다. 이를 돕기 위해서 곡류된 카로티노이드 등등 플라보노이드, 셀레늄, 망간 등등 구리 등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몸속에 쌓인 독소 해독의 효과가 된 방법은 미국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세포 조직에 쌓인 독소 양은 이미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다. 몸속에 쌓인 독소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매일 독소를 더 추가하는 셈이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독소 양은 치명적인 수준까지 도달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독성의 부담을 더 늘릴 만한 여유가 없다. 우리의 간과 해독 시스템에서 독을 빼내고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입욕, 사우나 등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독소를 피하는 것에 이렇게 사우나가 도움이 되지만은 이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나노 물질들은 이미 선크림, 화장품, 얼룩 방지 의류, 전자제품 등 수백 가지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입자의 독성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이 물질은 크기가 작아서 또 흡입, 섭취, 흡을 통해서 흡수가 가능해서 몸 전체에 유입되고 세포에 투입될 수 있다. 그 결로 세포 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심지어 DNA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선크림에 사용되는 이산화 티타늄 나노 입자는 또 해양 생태계의 정연, 조류 및 물벼룩에게 독을 가할 수 있다는 증거가 이미 나와 있다. 나노 입자의 안정성에 대한 실험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이 물질로 만든 제품들을 피해야 할 것이다. 질병은 세포의 기능장애를 일으킨다. 그래서 암 스위치를 꺼버린 이 사람이 이제 CEO, 그는 일반적인 식사를 했다. 몸은 아팠고 이런 이제 경험 체험의 사례입니다. 여기는 운동선수. 우리가 암을 두려워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미용 및 위생용품이 치약, 항균, 비누, 면도 크림, 애프터 세이브 로션, 매니큐어, 이런 탈취제, 스킨 로션, 헤어 스프레이, 헤어 염색약, 향수, 샴푸, 헤어 컨디셔너 같은 거의 모든 미용 및 위생용품에는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서 독성 과부를 유발하고 면역체계에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제품들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3분의 1 이상이 암이나 기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다. 나아가서 이런 화학물질들이 결합해서 작동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활동하는 그 어떤 화학물질보다도 훨씬 더 독성이 강해진다. 처방약.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주요 독소는 병은 처방약이다. 사람들은 결국 부실한 영양과 독성 과부하 때문에 아프게 되는데 아프면 일반적인 치료법에는 알지 못하는 보통 의사들을 찾아간다. 그러면 독성 부담이 더 가중되고 더 아프게 된다. 처방약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주요 사망 원인이다.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의미다. 만약에 처방약을 금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망의 세 번째 주요 원인을 제거하게 되고 매년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하며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 더불어서 사람들은 건강을 향상시키며 수천억 달러의 의료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